안녕하세요.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가 과연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방법이 없을까? 그냥 밥 한 번 먹고 인사 한번 나눠서는 절대 알 수 없겠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고민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해결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현금만 5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반도체 부품 회사 SD 반도체의 김동철 회장. 그분이 직접 누더기 옷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손때 묻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여자친구가 일하는 바로 그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과연 예비 며느리는 이 초라한 노숙자 행색의 노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시니어 황금사연의 그 네 번째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이곳에는 대한민국 IT와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뛰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건물 하나, 유리와 철골로 웅장하게 세워진 10층짜리 사옥,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SD 반도체 부품 주식회사. 이 회사의 창업주의자 회장 김동철, 그는 2026년 올해 68입니다. 30년 전 단돈 300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부품 납품 업체가 지금은 연 매출 1조 원을 바라보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건전자, AK 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부품을 납품하며 업계에서는 부품계의 강자로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오늘따라 서류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 김준혁 군, 33,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 전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친구 있어요. 사귄 지 2년 됐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버지 동철 씨는 그 말에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2년을 사귀었다고?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이 녀석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데
아들 입에서 여자친구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박수진이고요. 나이는 올해 31입니다. 숭실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몇 년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공부를 한다고 퇴사를 했죠.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사무소를 최근에 오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친구예요.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밥 한 번 먹는 자리에서 뭘 알겠어?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봐야 진짜를 알지. 그날 밤 동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수십억이 오가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읽어내는 훈련이 뼛속까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평생 반려자가 될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으려나?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진짜 가보면 되겠지. 하지만 이 차림으로 회장처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 노숙자처럼 변신을 하고 가야겠다. 동철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철 씨는 평소와 전혀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그는 집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골판지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20년은 됐음직한 회색 점퍼, 무릎이 나온 베이지색 면바지, 뒤축이 닳고 색이 바랜 흰 휠라 운동화. 한참 회사를 키워갈 무렵 매일매일 입고 또 신고 다녔던 그 옷과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를 일부러 살짝 헝클어뜨렸습니다. 면도는 사흘치 수염이 자라도록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 전화해서는 오늘 일정을 모두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오전에 임원 회의가 있는데요. 김비서, 오늘 미뤄. 내가 개인 사정이 있어. 비서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 고가의 수입차만 5대가 넘게 있었지만 당연히 그 차들을 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집 앞에서 오랜만에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타보는 버스였습니다. 이야, 요즘은 이거 전기버스를 운영하는구만. 생각보다 조용하네.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그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으로 향하는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팀에 끼어 손잡이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참, 이거 옛날 생각난다. 그
그때는 참 표 끊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거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구만. 참 세상 많이 좋아졌네.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지하철역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부동산 사무소 주소를 손바닥에 적어뒀습니다. 호박공인중개사라. 여기가 맞는 것 같구만. 골목 끝에 작은 유리문 가게가 보였습니다. 노란색으로 간판이 이쁘게 달려 있었습니다. 창문에 붙은 매물 정보 종이들,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동철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자. 딸랑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소 안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책상 2개, 파일이 빼곡한 선반, 매물 사진이 가득 붙은 화이트보드,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인 수진 씨가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또렷한 눈, 옅은 화장의 흰 블라우스. 그녀는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시선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일어서며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여기. 동철씨는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런 행색에 노인이 들어오면 누구나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무슨 용건이 있나 하며 딱딱하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마치 정장을 입고 고객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철 씨를 맞이했습니다. 동철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수진 씨가 종이컵에 따뜻한 믹스 커피를 담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르신, 날이 좀 쌀쌀하시죠? 혹시 믹스 커피 괜찮으세요?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방을 구하러 왔는데요. 동철 씨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보증금 300만 원에 혹시 월에 30만 원짜리 원룸이 있으면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요, 아가씨? 수진 씨는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이라 마포구에서는 사실상 구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보통 그 금액으로는 여기서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수진 씨는 어땠을까요? 네. 지금 바로 찾아봐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컴퓨터 앞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화면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포구 안에서 그 조건은 일단 인근 구까지 좀 넓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그녀가 동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동하시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하시는 게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마포구 바로 옆 은평구나 서대문구로 좀 넓히면 그 조건에 맞는 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나와요? 네, 제가 한번 최대한 찾아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마포구는 워낙 집값이 높아서 그 예산으로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화면을 탐색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동철 씨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믹스커피를 조금씩 훌쩍 거렸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보통 저는 이런 물건 취급 안 합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참 저 아가씨 진지하게도 찾고 있네. 수진 씨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덕동 박수진 소장인데요. 혹시 지난번에 올리셨던 서대문구 원룸 매물 아직 나와 있어요? 아,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은평구 쪽 원룸 중에 보증금 300에 월 30 정도 되는 매물 있으신 분 계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입주하실 거라서 1층면 더욱 좋겠는데요. 동철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1층이면 더 좋겠다고 자신이 노인이란 걸 배려해서 직접 요청하지도 않은 걸 챙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전화를 3곳 더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르신, 한 곳 나왔어요. 은평구 응암동인데요. 보증금 250만 원에 월 30이에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금액보다 보증금이 오히려 더 적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은 약 4평 정도고요. 작은 원룸이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반지하도 아니고요. 2017년식이라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에요. 오, 그래요? 네, 지하철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 8분에서 9분 정도 거리고요. 지금 집주인이 오전 중에 시간 되신다는데 지금 바로 보러 가시겠어요? 수진 씨는 코트를 챙겨 입고 사무소 문에 잠시 외출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동철 씨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르신, 걷기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지하철 타고 가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차로 편하게 모실까요? 아, 괜찮아요. 지하철로 갑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이 근처에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 아들이 이 근처에 살아요. 아, 아드님이요? 아드님이 가까이 계시려고 이사 오시는 거구나. 그거 참 좋으시겠다. 아드님 곁에 계시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동철 씨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자네 남친일세.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수진 씨가 자연스럽게 동철 씨 옆으로 살짝 속도를 줄이며 걸어왔습니다.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아주 살짝 팔꿈치 근처에 손을 뻗어 대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혹시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동철 씨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이런 행동은 훈련된 게 아니야. 몸이 밴 거지. 저 아가씨는 아주 몸에 친절히 뱄구만. 지하철 안에서도 수진 씨는 동철 씨에게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도록 자리가 비는 타이밍을 살폈습니다. 혼자 앉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가 자리에 앉아 그 옆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집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동철 씨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창문도 있었습니다. 창문이 크네. 네,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어요. 어르신 혼자 계실 거면 햇볕 잘 드는 집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으니까요. 제가 이 조건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봤습니다. 응암동 골목길, 단정하게 정돈된 5층짜리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에 현판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박부동산 박수진 소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손님분이랑 답사 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들어가 보세요. 반 계단 정도 올라가는 1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이 확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분리된 구조였고 화장실도 보기보단 깨끗했습니다. 동철 씨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보일러는 개별 난방이라서 어르신이 직접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창문 2개 다 이중창이라 소음 차단도 되고요. 옷장이랑 에어컨도 있어서 어르신이 사용하시기에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동철 씨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화단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다소 앙상했지만 봄에 꽃이 피면 참 이쁠 것 같았습니다. 이 집 내가 실제로 살 거라면 이 가격이면 정말 나쁘지 않겠는걸? 동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혼자 오래 사시는 건 괜찮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사모님?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재래시장이 있어요. 편의점도 바로 요 밑에 골목 사거리에 있고요. 그럼 어르신 장 보러 다니시기도 좋겠네요. 어르신 요리는 직접 하세요? 대충은 하죠. 그럼 딱 좋겠다. 주방에 인덕션도 있고 수납 공간도 있고. 집을 나서면서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동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좀 전에 보신 집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동철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좋긴 한데 집주인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네. 이런 데는 집주인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작년에도 제가 이 집에 다른 임차인분을 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재연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인분 사모님께서 아주 잘 해주신다면서 저도 그래서 이 집을 먼저 찾아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잠깐 뒤틀립니다. 사무소로 돌아온 수진 씨가 계약서를 준비하려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박 소장님,
제가 아까 그 어르신 보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요. 혼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차림새가 노숙자분은 아니시죠? 수진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사모님. 집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보증금 납부 능력이 되실는지 모르겠네. 실례가 되는 말이지만, 혹시 월세가 밀리거나 하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수진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물론 걱정되시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이 어르신이 정직한 분이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어르신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계약 전에 증빙서류 확인 절차도 꼭 챙겨서 계약서 작성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수진 씨가 동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아가씨. 집주인분이 보증금 관련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 혹시 보증금 마련하는 게 조금 바로 가능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실례라면 정말 죄송한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면 어르신도 이중으로 고생하시니까요. 동철 씨는 잠시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네. 계약 성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나 잔금 구하는 게 힘들어질까봐. 동철 씨가 말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든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가씨.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럼 알겠어요. 어르신 말씀 믿을게요. 혹시 가족분 중에 보증인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집주인분도 안심하실 것 같아요. 아드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이요? 동철 씨는 그 순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보증인으로 내 아들을 세우라고? 호호호. 그 아들이 당신 남자친구야, 이 아가씨야. 동철 씨가 다시 수진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야 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계약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서류 다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후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박 소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아는 동생이 그 방을 보고 싶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동생이 먼저 보고 싶다고 하면 잘하면 방을 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순간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그렇군요. 아시는 동생분이 들어오시면 지인분이시니까 더 좋으시겠네요. 근데 사모님, 저희도 오전에 집 보러 갔었잖아요. 만약 그 동생분이 안 들어오시게 되시면 아까 보신 그 어르신 그 다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뭐 일단 우리 동생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동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그 주인분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 집이 조금 계약 여부가 불확실해졌어요. 집주인분 아시는 동생분이 먼저 집을 보고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기다리신 게 힘드시면 그 사이에 제가 다른 집도 알아봐 드릴까요? 동철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참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아가씨?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는 답이 올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연락해 볼게요.
어르신 혹시 오늘 다른 약속 있으세요? 제가 어르신을 너무 오래 여기 잡아두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요. 동철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려봅시다, 아가씨. 수진 씨는 이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또 다른 매물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총 4군데의 전화를 더 돌렸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긍정적인 답이 왔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 35만원. 예상보다는 금액이 살짝 높았지만 역 근처에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동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월세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조금 올라가면 부담스러우실까요? 동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부담이 되시면 괜찮아요. 일단 아까 보신 그 집 기다려 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동생이 집은 봤는데 다른 집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네요. 아까 그 집 보신 어르신 아직 원하신다면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잠깐 전화기를 내려놓고 동철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전에 보셨던 그 집 다시 가능해졌어요. 집주인분 아시는 동생분이 다른 데로 계약하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바로 계약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동철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가씨 그냥 그 집으로 하죠. 그리고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계약서 초안 뽑아드릴게요. 계약금 납부 일정이나 서류 준비하실 것도 제가 리스트 뽑아드릴게요. 수진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약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한 장을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 사본 한 부, 통장 사본 한 부, 주민등록등본 한 부, 보증인이 있으실 경우 보증인 신분증 등본 추가, 참고사항, 전입신고는 입주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하셔야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연기를 해서 피곤해서인지 본인도 이유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동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아가씨, 나 방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순간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사무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요? 김준혁 씨요? 그 이름은 수진 씨가 2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요. 저희 오빠 아빠 되시는 분은 이 동네 사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철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못 믿어볼 수 있지만은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동철 씨가 낡은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준혁이와 함께 찍은 꽤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왜 이러셨어요? 동철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2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라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밥 한 번 먹어서는 사람을 쉽게 알 수 없으니까. 수진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동철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수진 씨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동철 씨의 목소리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수진 씨 보고 아주 많이 놀랐어요. 이런 차림의 노인네한테 따뜻하게 커피를 한 잔 주고 어떤 부동산에서는 그냥 집 없다고 쫓아낼 수도 있는데 전화를 10번씩 넘게 돌리고 계단에서 또 넘어질까봐 알뜰살뜰히 손님을 챙기는 거 보니까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원래 천성이 배려가 배겨져 있고 천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오늘 느꼈어요. 수진 씨한테.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아버님.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집을 구하신다고 하니까 막상 제 부모님 생각도 나더라고요. 동철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내가 좀 짓궂었구나. 수진 씨 하지만 나도 오늘 내 친딸이 집을 알아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개업을 하시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네요. 우리 준영이가 사람 보는 눈이 역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아주 참 좋네요.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의 스마트폰에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혁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오늘 혹시 거기 우리 아버지 안 가셨어? 아버지가 오늘 일정을 다 비웠다는데 연락이 왔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 내 생각에는 혹시나 해서. 수진 씨가 동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동철 씨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수진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빠. 저 지금 좀 바빠서요. 이따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은 수진 씨가 동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무소 안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 씨는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이냐? 아버지, 오늘 어디 계셨어요? 회사에서 일정이 다 비워졌다고 해서 걱정했잖아요. 오늘 아버지 수진이 사무실 다녀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아버지가 거기를요? 그래. 아버지가 노숙자 행세 좀 하고 수진이 사무실에 좀 갔다 왔어.
아버지, 그게 무슨, 수진이 그 친구 괜찮은 사람이더라. 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동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 수진이라는 아가씨랑 혹시나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으면 이 아버지는 찬성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동철 씨는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탔던 기억, 지하철 손잡이를 꼭 쥐었던 손, 그리고 비닐봉지를 무릎에 올려놓았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걸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비하하지 않았던 수진 씨. 사람이 허름한 노숙자 같은 겉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동등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동철 씨는 눈을 살며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준혁 씨와 수진 씨는 양가 부모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동철 씨는 그 자리에서 수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날 많이 당황했죠? 나 때문에 고생했어. 근데 그날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버님, 이제 저한테 말 편히 놓으세요. 그리고 저도 그날 아버님 뵙고서 제가 이 부동산 일을 시작한 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식당 룸 한 칸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초라한 노인이 회장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이는 노숙자 행색의 손님이었죠. 그런데도 따뜻한 커피를 주었고 계단 옆을 지켜서 같이 내려가 주었고 어려운 조건임에도 전화를 수십 번 돌리며 원하는 조건의 집을 결국 찾았습니다. 그게 진짜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살진 않았는가 말이죠. 물론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동철 씨도 학벌과 재력을 떠나서 사람의 인성만을 보고 며느리감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재력과 학벌만을 보고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판단하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양식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니어 황금사연, 다음에는 더욱 감동 있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히 가득한 즐겁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